구독자 요청 영상. 간만입니다. 제 서브노트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이제 브라더들이 좀 계신데, 이제 그분들이 이 서브노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작했습니다. 엘카멘 서브노트 활용 방법.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있는 그대로 A부터 Z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건축 시공 기술사를 샘플로 해서요. 자,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고속으로 합격을 하시려고 하시거나 단기 합격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 채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합격하는 방법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합격을 하고 나서 엔지니어로서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정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지금부터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사 브이로그를 꿈꾸는 행복한 기술사 엘카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상한 성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준비가 안 되면 착수를 안 해요. 제가 이제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스트레칭 하나를 하려고 해도 가네샤 요가 매트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성격인데 2014년도에 기술사를 처음 접했을 때 공부는 안 하고 그때 뭘 했냐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합격했던 지인들의 공략집이라는 공략집은 다 긁어 모았어요. 왜냐면 제가 오락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오락의 공략집을 알고 하는 거랑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공략집을 끌어 모으다가 오락 하나에 빠져서 5년 동안 오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처음 한 게 뭐냐면 엘카멘 합격 전략이라는 저 전략을 세웠어요. 저게 진짜 제가 기술사 합격하는데 정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엘카멘 합격 전략이라는 걸 예전에 영상에서도 좀 여러 번 조금씩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제 서브노트를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엘카멘 합격 전략에 보면 시공 기술사 란이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술사 공부 방법, 답안지 작성 요령, 용어 설명 합격 전략, 서술형 합격 전략, 뭐 시공 계획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답안지 작성 요령은 제가 이제 답안 작성 완전 정복으로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용어 설명도 용어 설명 완전 정복으로 이제 영상을 여러 개를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술형은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꼭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축 시공기술사에 한한 것이라서 한 번 더 그쪽 채널에 제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이 기술사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매우 디테일하게 할 건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합격 전략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합격 전략을 보시는 분들은 이 합격 전략을 그냥 써먹지 마시고 이걸 보고 본인만의 합격 전략을 꼭 한번 적어보세요. 이걸 만약에 여러 군데 못 구하시면 그냥 제 걸 있는 그대로 그냥 다시 적어도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합격 전략을 손수 적어 본 것과 그냥 하는 건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진짜 해보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한번 추천드리고요. 자, 제가 이 합격 전략을 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건 기출문제 분석이에요. 기출문제 분석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방법 영상에서 19분짜리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거기에 보시고 쭉 기출문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 기출문제를 작성하고 나서 서브노트 항목을 도출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단순히 이걸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하느냐 하면, 제가 이걸 할 때
꼭 시험지 양식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를 여러 번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목적은 시험지 양식,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치는 시험지 양식으로 저걸 작성을 하면 시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기 때문에 전체를 원 사이클로 돌아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원 사이클을 돌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였냐면, 기술사 교재 용어 설명과 서술형 두껍한 게 2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건축시공 기술사 조민수 선생님 거를 봤는데, 그걸 이제 기술사 교재를 속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독이라는 건 지금 저기 있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샤프 하나 들고 쭉 읽으면서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하면서 쫙 넘어간 거예요. 암기 안 했고요. 정독 안 했습니다. 빠른 형태로 저렇게 넘어가면 한 4일에서 5일 정도면 책 2권을 다 봐요. 근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2가지 능력이 키워져요. 첫 번째, 대제목과 아이템이 자동으로 눈에 익고요. 그게 어느 정도 체화가 됩니다. 저걸 쫙 한번 진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거 대제목하고 아이템 뽑는 게 어느 정도 눈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전체를 보는 능력이 2사이클이 돌아요. 기출문제로 1사이클이 돌았고요. 기술사 교재를 속독하면서 2사이클이 돕니다. 그러면 전체를 2사이클로 한번 돌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건축시공기술사를 기준으로 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챕터가 토공사예요. 토공사, 기초공사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토공사를 착수를 했을 때 제가 한 게 뭐냐면 건축시공지침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진짜 전문서적입니다. 제가 건축을 하니까 건축시공지침이라는 저 전문서적이 있듯이 기술사 교재가 아니에요. 각 그거마다 전문서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서적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챕터만 전체를 정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독도 암기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얘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그냥 정독을 하는 형태라서 그냥 슥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토공사 분량반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고요. 한 챕터의 전체를 보는 능력이 생기면서 3사이클이 돌아요. 기출문제 1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사 교재 2사이클, 건축시공지침 그러니까 전문서적 3사이클. 이렇게 3사이클이 딱 돌고 나면 머릿속에 정리가 한번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용어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용어 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면, 1번 구글로 그 용어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유튜브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고 나면 구글에 이미지로 검색을 해서 사진을 이렇게 어떤 그림을 뽑을지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하필 구글인가? 뭐 네이버도 있고 뭐 다음도 있는데 왜 하필 구글이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여러 개 검색을 해봤는데 구글이 짱이에요. 진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구글이 짱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 오피셜 말고 뇌피셜인데, 자, 만약에 제가 락앙카라는 걸로 서브노트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구글에다가 락앙카 공법이라고 쳐요. 그러면 락앙카에 대해서 저렇게 엄청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각을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렇게 그냥 눈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훑어봐요. 제가 주로 보는 건 건축시공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면 기구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 기구미라는 사이트가 실제로 건축시공기술사를 공부도 되면서 서브노트도 작성할 수 있게 편하게 만든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참조를 했고,
만약에 저것도 참조하고 몇 가지를 봤는데 이게 도저히 머릿속으로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나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때는 유튜브로 검색했습니다. 유튜브에 락앙카를 치면 저렇게 락앙카 동영상이 나와요. 저걸 보면 이해가 쫙쫙 되는 거죠. 저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됐다. 그러면 구글로 가서 구글 이미지, 저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구글 이미지를 누르면 사진이 종류가 엄청 많은 게 나옵니다. 이 중에 특화된 사진 하나를 골라서 그냥 서브노트에다가 그 그림을 비슷하게 그렸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교재를, 그 기술사 교재를 전체적으로 속독을 하고 난 다음에 기술사 교재는 안 봤어요. 그냥 속독하고 그냥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재를 계속 참조를 하게 되면 그 교재에 있는 그림들이 계속 연속해서 쓰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는 일부만 제일 처음에 이제 속독할 때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참조를 했고요. 요렇게 해서 제가 만든 서브노트가 바로 이거죠. 락앙카 공법. 그리고 저 락앙카 공법 할 때 이제 그림 그려져 있고, 이전에 계속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특징을 그리더라도 어떻게든 표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게 좋고요. 공법 비교, 저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조건 유리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저 서브노트를 만들 때 메뉴에 보면 연필로 약간 이제 그냥 스케치하듯이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정의, 시공도, 뭐 적용기준, 시공시위사항, 특징 비교, 시공목적, 장단점, 시공시위사항, 이 적은 게 뭐냐면, 이 락앙카에 대해서 내가 요 정도로 적겠다라고 처음에 그냥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스케치를 해서 이런 걸 내가 그리겠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저 서브노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서브노트가 용어 설명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서술형을 아예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설명이나 서술형 개념 없이 그냥 뭐 안다? 그러면 짧게 쓰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길게 썼어요. 중요하다 싶으면 더 길게 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작성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토공사가 끝나고 나면 기초공사와 철근공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공사를 끝내고 기초공사를 들어갈 때 1, 2, 3 구글 검색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구글 이미지 검색, 그냥 이런 형태로 루틴 돌았고요. 철근공사도 루틴 돌았어요. 그러면 토공사하고 기초공사하고 철근을 할 때쯤에 좀 지친다 싶을 때에 토공사는 이미 서브노트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약 노트와 그림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요약 노트와 그림 노트는 뭐냐? 이거예요. 요약 노트는 왼쪽에 보시는 거, 그림 노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거. 왼쪽에 보시면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화해서 함축해서 적었어요. 그러니까 H8 토류판 같은 경우에 차수 안 되고 강성 낮고 소음 높고 수압 낮고 이런 형태로 그냥 알아볼 수 있게끔만 짧게 적은 거. 오른쪽은 보시면 이 그림은 이미 서브노트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뺏겨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제가 한번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구글을 다시 검색을 해서 구글에서 주로 이제 도면 형태로 비슷한 거. 그러니까 제가 건축시공 기술사니까 최대한 현장 도면과 유사하게 생긴 거를 저기에다가 다시 그렸어요. 그런데 제가 저 두 개 노트가 도움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특히 저 그림 노트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림을 딱딱딱 떠올리면서 그 그림을 레고 블록 집어넣듯이 샥샥샥 집어넣어서 완성을 했거든요. 요건 제가 이제 서술형 완전 정복 시리즈 만들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출근과 퇴근 시간에 요약 노트와 그림 노트를 주로 보면서 암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냥 계속 이해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암기하고 이해가 뭐 이걸로도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겠지만 그냥 뭐 오수외충 뭐 SBS 지네토 이렇게 외우는 게 암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는 안 했고 그냥 이걸 보면서 그냥 계속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숫자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일부 암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 위주로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자세하게 한 번을 보는 것보다
한 10번 정도를 빠르게 여러 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출퇴근 시간 했고, 점심시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2문제, 서술형 1문제를 시간 45분을 칼같이 맞추어서 거의 모의고사를 쳤고요. 집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저 루틴대로 서브노트를 계속 만들었어요.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듣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시죠?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빨리 합격하고 싶어요 라는 이 말은 돈을 쉽게 벌고 싶어요 라는 말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려고 노력을 하면 돈이 쉽게 벌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진짜 또 아니면 모일 수가 있는 게, 돈이 쉽게 벌리거나 아니면 아예 안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시도를 잘못하면 아주 빨리 합격하시거나 아니면 엄청 딜레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빨리 합격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없진 않아요. 시간은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고요.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어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중학생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직장인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동등하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렸고, 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시간이 여유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존재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따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3개월에 따든 6개월에 따든 1년 안에 따면 기소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저런 형태로 계속 무언가 지식을 쌓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거든요. 왜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식이 쌓일 테니까요. 그런데 빠른 길을 가신 분들은 시간이 가더라도 지식 쌓는 속도는 엄청 느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아주 빨리 합격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딜레이가 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딜레이가 될 가능성을 잡는 것보단 늦더라도 합격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실행할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